네, 안녕하세요. 16년도 국가직국어 응용력학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힘이 병행하게 강체에 작용하고 있을 때 합력의 위치를 물었습니다. 어, 우선 첫 번째로 합력의 크기를 구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이 합력의 크기를 이용해서 임의의 A점을 기준으로 해서 임의의 점 X에서 합력에 의한 모멘트와 지금 강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들에 의한 모멘트의 합이 같다를 이용해서 위치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합력의 크기는 가령 아랫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면 이 합력의 크기는 모든 각각의 힘들을 더한 합이겠죠. 그러면은 아랫 방향으로 5, 아랫 방향으로 3, 위에 방향으로 1, 그 다음에 다시 아랫 방향으로 8이 작용하니까 작용하는 합력은 마이너스 15, 즉 아랫 방향으로 15만큼의 합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A점에 대해서 임의의 지점 X만큼 떨어진 임의의 지점에 대해서 모멘트의 크기가 같음을 이용하는 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에 의한 모멘트 15x죠. 15x는 이꼴 각각의 힘에 의한 모멘트를 구해주면 5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10이죠. 그래서 5 곱하기 10, 3 곱하기 8, 그리고 위의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시계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4 그리고 1 곱하기 8을 이용하면 계산해주면 78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은 15x와 78이 같아지는 x값은 5분의 26은 5.2가 되겠죠. 그래서 A점을 기준으로 5.2만큼 왼쪽으로 떨어진 지점에서 합력이 작용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문제의 핵심은 합력의 위치를 구하려면 먼저 합력의 방향과 크기를 알아야 되고, 이를 이용해서 합력에 의한 모멘트와 각각의 힘에 의한 모멘트가 같음을 이용한 식을 풀어서 위치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게와 정지 마찰 개수가 다른 3개의 상자를 30도 경사면에 놓았을 때 발생된 현상을 물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뭐 정확하게 어떤 수치를 물은 게 아니라 어떤 현상을 물은 거죠. 그럼 러프하게 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끄러져 내려간다는 거는 이 물체가 내려간다는 건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보다 지금 경사면 방향으로의 힘이 더 큰 거죠. 경사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마찰력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내려가는 겁니다. 만약에 반대로 마찰력이 경사면 방향의 힘보다 더 크다면 물체는 내려가지 않겠죠. 그러면 경사면 방향의 힘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결과적으로는 무게 곱하기 사인 세타를 해주면 됩니다. 왜냐면 무게가 지금 수직 방향으로 W가 작용하고 있죠. A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 힘을 두 개의 성분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경사면의 수직한 방향, 그리고 경사면의 수평한 방향으로 쪼갤 수 있죠. 좀 확대해서 보면 무게 W가 수직으로 작용하고 있고 지면을 향해 작용하고 있고, 이 힘은 두 가지 방향, 즉 경사면의 수직한 방향과 경사면과 수평한 방향 두 가지의 힘을 쪼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의 각도는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수평한 방향은 W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수직한 방향은 W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힘을 분해했으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 방향은 A의 경우에 W 사인 30도죠. 그리고 B의 경우에는 EW 사인 30도, C의 경우에는 W 사인 30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사인 30도가 공통이니까 묶으면 4W 사인 30도고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죠. 결과적으로 EW가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럼 마찰력은 얼마냐? 마찰력을 구하기 전에 먼저 마찰력은 정지 마찰계수와 그 면의 수직항력으로 구해지죠. 여기서 수직항력이 바로 요겁니다. 수직항력이 바로 W 코사인 세타고요. 그러면 뮤 W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럼 마찰력을 한번 구해보면 A의 경우에는 정지 마찰계수 0.3, 그 다음에 W 코사인 30, B의 경우에는 정지 마찰계수 0.6, 무게 코사인 30, C의 경우에는 정지 마찰계수 0.3, 무게 W 곱하기 코사인 30이 됩니다. 그럼 공통적인 코사인 30을 밖으로 빼면요, 1.8W 코사인 30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그러면 경사면과 수직한 힘과 마찰력 중에 뭐가 더 크죠? 이 루트 3이 1.7 몇이니까 나누기 2 해도 EW가 더 크게 됩니다. 그러면은 경사면과 수직한 힘이 마찰력보다 더 크기 때문에 경사면을 타고 미끄러져 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네, 3번 문제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길이가 나와 있고 바깥 반지름, 안지름 나와 있고 탄성계수가 나와 있는 원형 파이프에 축하주행이 작용할 때 원형 파이프의 수축량을 물었습니다. 수축량은 A분의 PL이란 식으로 구해질 수 있고요. 여기서 A는 원형 기둥이라고 할 때 이 단면적을 A라고 하고, E는 이 물체의 탄성계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P는 이 원형 단면에 수직하게 작용하고 있는 힘이고요. L은 이 원형 기둥의 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사실상 지금 모르는 값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식에 대입을 해서 계산해 주면 되고요. 그럼 A 값은 4분의 파이, 지금 중앙은 비어 있죠. 중앙은 비어 있기 때문에 4분의 파이 바깥 원의 면적 빼기 안쪽 원의 면적입니다. 그러면 4분의 파이 100제곱 마이너스 80제곱 4분의 파이 d제곱이 원의 그 면적이죠. 원의 면적이니까 4분의 파이 d제곱을 이용해서 구해주고, 탄성계수는 지금 200이라고 알려줬죠. 200 넣고, 그 다음에 단면에 수직하게 작용하고 있는 힘은 9kN이니까 9 넣어주고, 길이는 200mm죠. 200 넣어주면 이걸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200 날아가고, 파이 살아있고 4는 위로 올라가고, 지금 9 살아있고 100제곱은 만일 거고 80의 제곱은 6400일 거니까 3600 해주면 결과적으로 위에도 분자도 36으로 시작하는 10의 n승이겠죠. 그러면은 약분이 돼서 10의 n승 분의 1 곱하기 파이분의 1이 될 테니까 답은 2번 100파이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수축량을 구할 수 있느냐, 수축량의 식을 아느냐를 묻는 문제고, 바로 식에 대입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있고 지름이 이거인 포화성비가 0.3인 강봉에 인장력 P가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봉이 축방량으로 3mm 늘어날 때 강봉의 최종 지름을 물었습니다. 강봉이 상식적으로
이걸 잡아당겨서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단면적은 줄어들겠죠? 단면적은 줄어들 겁니다. 왜냐면 이 강봉이 뭐 떨어져 나가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강봉의 부피는 일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길이가 늘어났을 때 강봉의 단면적은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이 드는지는 포화성비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포화성비의 정의는 길이 방향의 변형률 분의 마이너스 그 지름 방향, 지름 방향의 변형률입니다. 그럼 여기서 입실론 d, 즉 그 지름 방향의 변형률은 마이너스 포화성비 입실론 l을 통해서 구해줄 수 있고, 만약에 입실론 d를 안다면 입실론 d의 정의는 d0분의 델타 d가 되겠죠. 원래 이 원형 강봉의 초기 지름에다가 지름의 변형량이 될 겁니다. 이걸 통해서 델타 d를 구해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최종 지름 D1이라고 할까요? D1은 D0의 델타 D를 빼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입실론 L이, 즉 길이 방향의 변형률이 1m L0분의 델타 L이고, 그러면 L0는 1000이고 지금 축방향으로 3mm 늘어났다 했으니까 델타 L은 3이 되겠죠. 이게 바로 0.3 포화성비라는 거고, 그러면 입실론 D는 마이너스 0.9 곱하기 1000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럼 이게 이꼴 D0분의 델타 D죠. 여기서 D0는 초기 지름 30이죠. 그러면 델타 D는 마이너스 0.9 곱하기 1000분의 1 곱하기 30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입실론 D는 마이너스 27 곱하기 10의 n승이 될 거예요. 93, 27이니까.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D1, 즉 최종 지름은 D0 플러스 델타 D이니까요. 이게 지금 델타 D인 거죠. 그러면 D0는 3 마이너스 27 곱하기 10의 n승은 29.973이 되겠죠. 왜냐면 이게 27 곱하기 10의 n승이 마이너스 0.027이라고 하면 사실상 그 스케일이 맞는 거는 2번이 되겠죠. 이 문제는 포화성비의 정의를 알고 있는지, 괜히 포화성비를 준 게 아닙니다. 포화성비의 정의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그리고 이 각각의 팩터에 대한 값을 구할 수 있는지, 그래서 두 번째로 입실론 L을 구하고 입실론 D를 이용해서 델타 D를 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즉 포화성비와 각각의 팩터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이 팩터를 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5번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단 고정봉에 100kN이 작용하고 있고, AB 구간의 면적은 100, BC 구간의 면적은 200입니다. A지점에 작용하는 수평 발력을 물었어요. 이거는 부정정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00kN이라는 힘이 작용하지만 지금 양쪽이 다 막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A 지점과 이게 C군요. C 지점에서 발력이 작용할 겁니다. 그 발력을 각각 RA, RC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개를 봤을 때, 이 시스템을 봤을 때 RA 플러스 RC는 100이죠. 왜냐면 이렇게 플러스라고 보면 부호를 마이너스 RA 마이너스 RC 플러스 100은 0이라는 평형 방정식을 하나 세워줄 수 있죠. 그래서 하나 구하고 그 다음에 그 변이에 대한 어떤
식을 하나 구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이 C 지점에 이 벽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C 지점에 만약에 벽이 없다면 이 100이라는 힘에 의해서 강봉이 늘어나게 되겠죠. 강봉이 늘어나게 되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RC라는 반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늘어나는 양만큼을 상쇄시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C 지점이 막혀 있지 않다면 발생하게 되는 변이는 A분의 아까 요거랑 똑같죠? 요 식이죠. A분의 PL을 이용해서 A 그 다음에 AE분의 P 100kN 길이 L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C 지점에서는 반력 RC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다시 상쇄되는 그 변형은 RC에 의한 변형은 A2분의 RC PL 길이 요거고, 그 다음에 RC는 지금 요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A2분의 RC 길이 L을 해서 이런 변이에 대한 방정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그럼 이 식과 위에 식 1과 아래 식 2를 풀게 되면 RB는 80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RA는 20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식에서 RB를 구하고 이 식을 통해서 RA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지금 부정정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일단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평형방정식 요 식이죠. 이걸 세울 수 있는지, 즉 반력이 작용한다는 걸 알고 양끝단에서 평형방정식을 세우고, 세 번째로 변이에 대한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다고 봅니다. 네, 이로써 오늘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